네, 안녕하세요. 네, 2026학년도 중등 임용고시 물리학 합격 설명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해커스 임용에서 전공 물리를 강의하고 있는 윤필립 강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조금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회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임용고시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고득점 합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얘기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연관 커리큘럼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임용고시는 뭐 이렇게 이름이 되게 원래 긴데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상정 경연 시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응시 자격은 사범대학 출신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이제 응시할 수 있겠고, 또는 이제 일반 대학에서는 이제 사범결 또는 교직과정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교육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거나 그런 분들께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그다음에 1차 이제 시험은 주로 이제 11월 한 셋째 주 토요일 정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올해는 이제 11월 23일 날 1차 시험이 진행됐었고요. 이게 100점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2차는 1월 달에, 그래서 2025학년도의 시험은 1월 15일 날 실기평가가 되어지는, 이거는 이제 특정 과목만 보는 것이고, 뭐 물리는 이제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월 20일에는 교사학습 지도안 작성, 그리고 이제 수업 실현 진행됩니다. 자, 2차도 이제 100점 만점인데, 이제 지도안 작성이 15점, 수업 실현이 한 45점 이렇게 만점이,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고요. 수요일 날, 20일 날 수요일 날은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 진행되고 40점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점 만점을 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가 이제 2월 11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면, 1차 시험은 총 1, 2, 3교시로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교육학이 20점 배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논술형 문제이고요. 근데 2, 3교시는 전공시험입니다. A, B로 나눠져 있고, 뭐 A, B로 나누는 특별한 기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A, B 전공 파트에서는 물리 교육론에 대해서 24점 정도 배점이 보통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근데 물리 내용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공 과목 내용학에 대해서는 56점의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 17문항 이렇게 주로 출제가 되어주고요. 단답형이 6문제, 요거 이제 내용학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는 것이고, 단답형이 6문항이고, 그 다음 서술형 한 11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어집니다. 주의사항은 이제 꽈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한 40점, 40% 만점에 40% 미만이면 이제 꽈락이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교육학은 8점이죠. 그 다음에 전공 파트는 80점 만점이기 때문에 32점. 보다 이제 적게 맞으면 이제 꽈락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꽈락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이 바로 그냥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꽈락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1차 시험 이와 같이 순전히 이게 필기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총 3가지 학습 지도안, 그 다음에 수업 실현, 심층 면접 3가지로 구성되어지고 역시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1차 시험 보시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스터디 그룹도 이제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면접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도안 작성 이런 부분들도 1차 시험 보신 후에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배점이 가장 큰 것이 내용학이 가장 배점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용학에 대해서만 이제 강의하는 강사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학을 어떻게 점수를 고득점 맞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거기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기준과 그런 채점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대로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 따온 건데요. 자, 합리적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수준 높은 양질의 이제 문항을 출제한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제 교수님들 지금 현역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문제를 굉장히 잘 만들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문제를 보면은 교수님들의 어떤 창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매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하시고요. 채점은 이제 3명이서 독립적으로 채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을 내서 이렇게 최종 점수가 이제 부여되는데,
뭐 교수님들의 모범 답안은 이제 철저하게 비공개 원칙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의 출제 원칙을 잠깐 보면은 이제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주어지고요. 그만큼 이제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지식, 기능, 소양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은요, 지식과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다양한 문항 이용으로 출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현재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어떤 지금 학계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잘 문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뭐 저희들 조금만 소개드리자면 저는 이제 Y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박사를 받았고요. 저는 입자물리학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연구 기관에서 이제 연구 활동하다가 이제 물리 교육의 뜻을 두고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 이제 누구보다도 이런 트렌드를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가장 트렌드가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 정보 과학인데요.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학계에서 이슈가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고민할 것이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트렌드에 맞게끔 저도 이제 그렇게 항상 고민하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주면 좋겠고요. 이와 같이 이제 어떻게 교수님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출제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세부 기준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교육론 그다음에 이제 또 내용학 파트에서는 뭐 역학, 양자역학, 이건 다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건 이제 제가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물리 파트와 심화 과목 파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 물리는 크게는 과목별로 따져보면 역학, 전자기, 연력학, 광학, 현대물리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과목별로 세분화해서 우리가 좀 목차를 잡아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저는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이런 목차별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어떤 문제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목차별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전체적 목차를 한눈에 좀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기출 문제 푸는 데 있어서도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1차 합격선, 그걸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얼마나 이제 합격이 되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연도별로 보면은, 대략 한 150명 정도 선에서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물리 파트입니다. 모집하게 되는데, 지원이 한 1000명에서 한 800명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올해는 지원이 좀 많이 없어요. 800명 지원했고, 반면에 이제 모집이 좀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고. 그래서 경쟁률이 이번 연도에는, 2025년도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4.75 이렇게 줄었고. 자, 합격선이요. 1차 합격선은 대략 한 70점 정도, 그 정도의 선에서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이등 문제가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좀 커트라인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 경기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이제 최종 합격점입니다. 161.9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뭐냐면, 자, 요거는 이제 1차 합격 점수잖아요. 24.7. 근데 이제 전체 합격 커트라인이 161점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2차, 예를 들어서 64.7점 맞았다고 했을 때, 2차는 한 97점 맞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1차 합격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간신히 만약 커트라인에 걸려서 1차 합격했다라고 했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이제 97점 맞아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압박감도 많이 느끼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 1차에서 이제 고득점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차간
75점 정도 된다. 그쵸? 또 80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유 있게 2차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1차 고득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이제 1.5배수를 이제 뽑게 됩니다. 200명 모집한다면 한 300명 뽑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최종 합격은 1, 2차를 전체 종합해서 2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합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커트라인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금 이 게임은 그쵸? 자, 사실 뭐 12월부터 시작하죠. 12월부터 모두 다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래도 11월 말해서 이제 1월까지 해가지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150명 정도 이렇게 선발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거의 1년 한 이렇게 1년 정도 진행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이고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고 그 정도의 어떤 경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나는 좀 능력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사범대 나올 정도면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 모두 다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고 그리고 다 비슷합니다. 뭐 이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다 비슷한 어떤 레벨과 그런 수준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똑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가 나는 뭐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나는 뭐 기간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있죠. 또는 이제 슬럼프, 굉장히 이제 공부하다가 뭔가 조금 공부가 잘 안 되고 굉장히 이제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오게 되는데, 자,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나만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누구에나 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자, 똑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은 어떤 환경과 똑같은 어떤 문제 속에서 이제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만 있는 나만 있는 문제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누가 결국에는 150명 안에 들어가느냐? 자, 동일한 게 출발하게 되니까 자, 결국에는 누가 전략을 잘 세우고 누가 그 전략대로 충실하게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만이 150명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전략을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먼 경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어떤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전략이 없이 어떻게 어떻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울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비전을 좀 세우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를 세워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계획인데, 자, 비전을 왜 만들어야 되냐? 비전이라는 것은 뭐 일종의 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미래의 선생님이 된 나의 모습, 그쵸? 내가 도대체 선생님이 왜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막연히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선생님이 돼야 될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가치관이 다 다르고, 어떤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 부분이 다 다를 텐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최고의 가치,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선생님, 물리 선생님 된다면, 저는 이렇게 비전을 세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훌륭한 인재를, 뭐 고등학교에서 발굴하고, 그런 훌륭한 인재를 제자를 키우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것이다. 어떤 그런 원대한 비전을 꿈꾸는 거죠. 자, 뭐 일론 머스크,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이제 물리학과 출신이십니다. 물리학을 전공하셨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특강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멘토링 뭐 강의도 많이 나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만나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이 많아요. 굉장히 꿈을 원대하게 꾸고 있고, 물리에, 흔히 뭐 물리 덕후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물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을, 물론 그런 학생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능력을 가진 학생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찾아서 굉장히 인재가 되겠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나라 산업과 과학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가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인재를 발굴하고 제자를 키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훌륭한 그런 사람이 돼서 인터뷰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 누구누구 선생님이
내게 많은 도움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여러분 비전을 일단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1년 동안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한 번은 이제 슬럼프가 오게 되거든요. 예, 굉장히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이제 어떤 생각들, 예,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속에 빠질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그 미래를 꿈꾸는 거죠. 나의 미래의 모습. 네. 선생님이나 나의 미래의 모습을 꿈꾸면서 정말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꿈을 꾸면서 매일매일의 꿈을 꾸면서 이렇게 하루 시작한다면 그 하루가 달라지게 될 거거든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즉 매일매일 이렇게 생생하게 미래의 꿈을 꾸다 보면은 행동력이 생기게 되고 하루하루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이제 그런 성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비전을 좀 생기면 좋겠고요. 그다음 목표는 당연히 올해 합격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올해 합격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중요한 건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교육학, 과교육, 내용학, 뭐 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일단 어떤 목표를 이렇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교육학 15점, 뭐 과교론 20점, 내용학은 한 40점. 이게 내용학 40점 맞는 게 쉽지만 않아요. 네, 쉽지만 않지만 목표를 좀 크게 잡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작게 잡으면은 아무래도 그에 따른 행동이 이게 네, 나오지 않거든요. 예, 목표를 좀 크게 잡아야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2차는 90점 이렇게 맞게 되면 이 정도 점수면은 한 안정권으로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그 정도 되겠는데, 그래서 이 정도로 목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바로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네.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내 수준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뭔가 능력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나의 어떤 환경은 별로인데. 예,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속에서, 이제 불확실성은 가장 강력한 여러분들의 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심리적으로 어렵게 되죠. 때론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게 되고, 또는 뭐 의심,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겠느냐. 또는 이제 뭐 하루를 망쳤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지 않고 뭐 친구랑 놀았다. 나는 도대체 뭐야. 나는 왜 이러지? 뭐 그러면서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친구랑 열심히 논다든지, 아니면 뭐 계속해서 뭐 영상을 본다든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 유혹 속에 자꾸 이제 빠지게 되면서 점차 계속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이제 머무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합격할 수 있어라고 또 확신을 얻게 되면은 완전 자세가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불확실성에서 머무르지 않고 확신 속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 방법이, 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 두 가지가 바로 불확실성에서 확신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 출발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계속 여기에 머무르면서, 대다수 여기 머무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성과도 없이 그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이 진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이제 합격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게 되면, 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면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1년의 계획, 그 다음에 한 달의 계획,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한 주, 그 다음에 하루의 계획,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 한 주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그냥 정해졌거든요. 자, 내가 이제 그거 없이,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하루 무작정 지내다 보면은, 뭐 내일 하지. 뭐 그런 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있는데 뭐 오늘은 그냥 좀 쉬지 뭐. 그런 어떤 자기 합리화, 어떤 그런 것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냥 이게 루틴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내 몸이 이렇게 따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강제적으로 하면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계획을 잘 세우면은
그때그때 어떤 걸 해야 될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비록 그 날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또 계획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계획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간 계획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계획을 세우는 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걸 많이 도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효율성이 좋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세워봤자 뭐 작심삼일이지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다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실행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연간 계획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총 11개월 정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1, 2월에는 일반물 파트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학원 강의와 함께 이제 기본 교재 있죠. 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만든 교재가 있는데 어떤 교재를 정하셔서 그 교재 1회독 하겠다. 어떤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제가 드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도 함께 풀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기출이 왜 중요한지 이따가 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3, 4월에는 심화 과목, 같이 또 넘어가서 심화 과목 또 이제 공부하시면서 역시 심화 교재 1회독하고, 그 다음에 강사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그다음 단권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책을 하나 정해서 그 책에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시험장 가기 전에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 교재를 만드는 것이 단권화 작업인데, 다시 말하면 어떤 책을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시다가 어떤 새롭게 깨달은 개념들, 또 여러 개 개념들이 연결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그 책에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기본 교재는 어떤 플레인하게 쭉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뭐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들이 뭐 연결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깨달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단권화해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그 단권한 책만 가지고 1회독해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월도 이제 심화 과목 이렇게 진행되고, 그리고 역시 심화 교재 1회독, 그 다음에 일반 물리는 뭐 그러니까 심화 과목 하면서도 일반 물리 2회독 한번 하겠다, 또 1회독 하겠다. 왜냐면 일반 물리 1, 2월 했으니까. 일반 물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요즘 기출 경향이 일반 물리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심화 과목은 사실은 조금 중요하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좀 추세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일반 물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물리 계속 회독을 늘려주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7, 8, 90은 이제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가 진행되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실전 연습을 하고요. 답안 연습도 해주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노트도 만들고 오답 노트, 그다음 단권에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전 과목을 계속 익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일반 물리 심화 과목을 계속 회독을 늘려주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11월은 이제 최종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만든 어떤 단권화 교재 또는 일반 물리 교재들, 그런 심화 교재들 가지고서 뭐 회독을 늘리시면서, 꼭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은 문제 노트, 오답 노트 다시 한번 회독을 늘려주시면서 계속 이제 단단히 그런 지식들을 단단히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연간 계획 너무 이렇게 막 정확하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방향을 이제 연간 계획에 설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연간 계획 딱 세워주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교육과 교육인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요. 2차, 2차도 조금씩 준비하는 거 좋겠죠. 왜냐면 1차를 마치고 나서 2차를 준비하면 조금 이제 빠듯한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학습 지도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평소 때 튼튼히 좀 쉬는 시간에 보시면서, 그다음에 뭐 기출, 그런 부분들 준비하시면서 2차도 조금씩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나중에 2차 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월간 계획인데 그래서 자,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간 계획이 나가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밀하게 갈수록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간 계획까지는 그래도 좀 러프하게 이렇게 좀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1월에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있는데 뭐 교육학 전공을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겠다. 그것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 강의 커리큘럼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 물리 파트를 이렇게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사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이거 뭐 예시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강의 또는 인강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그래서 일반물 교재를 이러득하고 강사가 제공하는 문제 풀어보고 기출 문제 풀어보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만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노트 단권화 작업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월간 계획은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초에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월간 뭐 첫 주가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2주차에는 어떤 것을 공부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 예시인데요. 이런 식으로 전자기하 파트에서 뭐 정전기, 전자기 이것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은 것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역시 내가 이번 주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강사 교재와 기본서. 기본서라는 것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대학에서 쓰는 기본 교재인데요. 이건 참고이십니다. 참고. 왜냐하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참고 도서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또 드리는 기출 분석 교재도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병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강사가 제가 제공하는 문제 풀어보시고, 기출 문제 몇 번에 몇 번까지 풀어보겠다. 이따가 좀 기출 분석하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푸시다가 이제 또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모범 답안과 비교해봤더니 뭐 좀 틀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왜 틀렸을까 분석해야겠죠. 뭔가 이제 오개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오개념에 관해서는 이게 실수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가지고서 오답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스터디 많이 하시죠. 스터디도 뭐 있다면 스터디 뭐 이번 주에는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그 미리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 뭐 주간 테스트 제가 이제 제 강의에 주간 테스트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 이제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계속 자극을 받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 주간 계획을 보시면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게 일간 계획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뭐 그 전날 저녁에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든지. 자, 그럼 이제 너무나 이게 빠듯하게 하려면 되게 힘드니까 적당히 좀 너무 이제 힘들지 않게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이것도 한 가지 예시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전에는 가장 이제 머리가 맑기 때문에 인강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학원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일어나서는 1시간 동안에 전날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낮 시간에는 강사가 제공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틀린 문제가 무엇이 있나 일단 오답 노트 이런 거 작성하고.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하면은 몸에 무리가 오니까 휴식도 좀 취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 오늘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본 강의 들으시니까 기본 강의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 관련 기출 문제가 이런 게 있고 이런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그렇게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서 역시 오답 노트, 그다음에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이제 잘 정리하셔서 또 문제 노트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녁 시간에 이제 배운 내용을 이제 복습하면서 이제 회독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필수 개념들 자기 전에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 필수 개념 공식 암기 뭐 이런 식으로 전체 하루를 이제 일정을 여러분들이 그날 맞게 이렇게 정해 주셔서 이렇게 그 일정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11시간 정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도 있고 또는 뭐 기간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 교생 실습 그런 나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는 이제 직장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육아하시거나 가정주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수험생의 경우이고, 만약 올인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2시간, 3시간이든 정해놓고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기출 분석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기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자, 임용고시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기출은 어떤 거대한 흐름 안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출 쭉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자, 기출을 분석해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개념이라든지 난이도, 어떤 유형 부분들이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개념이 있다면 그게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기하광학 파트에서는 계속 렌즈 2개 문제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주 나오는 개념 중에 한 개가 이제 데이비슨 거머, 현대물리에서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 물질파를 실험적으로 확인한 거죠. 그 실험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자주 출제되는 개념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난이도도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지. 너무나 난이도가 편차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 유형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기출을 분석하는 거는, 정말로 합격의 지름길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출 문제는 임용시험의 나침판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출 분석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출을 분석해야지만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전공 서적을 쭉 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방대해요. 너무 방대해요. 그걸 다 공부 또 불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기출이 되는 어떤 개념들 위주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예, 그만큼 기출 분석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총 4가지 단계로 한번 기출을 분석 한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기출 문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24년 동안 지금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기출문제가 24개년 지금 쌓여 있거든요. 자, 그 24개년 문제를 뭐 어떤 분은 다 봐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다 보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푸는 게 중요한데 기출 문제라는 것은 다 교수님들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어떤 양질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현재 트렌드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를 교수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주 주옥 같은 문제들입니다. 다른 문제보다는 사실은 기출문제 풀어보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겠죠. 현재까지 기출문제가 한 400, 한 몇십 문제 정도 나와 있습니다. 2024개년 동안에. 자, 그럼 그 방대한 양의 기출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걸 쭉 출력해서 연도별로 쭉 출력해서 갖고 있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은 과목별로가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개념이 공통되는 개념 위주로 분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요 과목별로 그다음에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뭐 역학이면 역학 내에서도 뭐 힘과 운동 또는 뭐 에너지 그런 주제별로 또는 이제 키워드별로 이렇게 예를 들면 데이비슨 거머 실험 있죠. 그런 키워드별로 여러분들 기출 문제 정리해서 좀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느냐?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거를 뭐 과목별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예. 이건 이제 제가 하는 영역이고 그래서 제가 이미 다 정리해놨습니다. 과목별로 주제별로 이제 기출 문제 다 정리해놨고요. 제가 이거를 기출표 교재로 만들 것입니다. 예. 이제 1월 달쯤에 아마 출간될 것인데 그래서 그 교재를 활용하시면 아주 좋겠고요. 그래서 24개년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이제 완전한 풀이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형식으로 제가 좀 출간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최근 이제 11개년이죠. 예. 11개년 동안에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 경향에 맞는 그런 문제가 이제 11개년 정도. 그러니까
객관식 시절 이후의 문제들, 예. 그런 문제들만 지금 보여드린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도별로, 주제별로 다 이렇게, 다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저걸 이제 주제별로 제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경향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경향 보시면은, 오른쪽이 심화 파트이고 왼쪽이 이제 일반 물리 파트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네. 심화 과목 문제가 7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일반 문제가 10문제 나왔고, 17문제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일반 물리 쪽 많이 치우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심화 과목 중에서도 양자역학이 한 3문제 항상 그렇게 나와요. 왜냐면 요즘에 양자역학이 되게 중요하게, 지금 많이 또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양자 컴퓨터 같은 거 굉장히 이슈가 되어지고, 양자 정보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학계에서 많이 인기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양자역학이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통계물리, 심화, 전자기 이런 데서 이제 한 문제씩밖에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이 두 개를 건너뛰어도 사실은 크게 무방이 안 돼요. 크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뭐 4점, 4점, 나머지 8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너무나 내가 기초가 부족하고 시간이 없다, 막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전략적으로 해서 얘 부분을 건너뛰거나 아니면 제일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양은 방대한데 문제는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략을 잘 세우시라는 것이고, 양자역학하고 그다음에 심화역학은 되게 중요한, 항상 심화역학 부분은 이제 라그란지 항상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제 또 다르게 또 한 문제씩 또 나오게 되는데, 그다음에 일반 물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습니다. 일반 물리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는 단계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기출 문제를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그냥 풀어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 그럴 때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아예 못 풀겠다. 문제 풀리지 않거나 도저히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겠죠. 그런 부분들이.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 개념이 좀 부실하거나 아니면 도대체 이 문제가 의도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잘 파악을 못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답을 바로 보면 안 됩니다. 답 바로 보시면 안 되고, 왜냐면 답을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답을 외우는 것밖에 안 되지 여러분들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기본서를 찾아보세요. 기본서, 그 강사 교재라든지 기본 찾아보시면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내가 알아야지만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좀 보시면서 내가 모르는 개념이 무엇이 있을까 질문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과정에 실력이 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면서 생각이 늘어납니다. 생각이 늘어나고 또 문제 해결하는 태도도 향상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문제당 안 풀린다 했을 때 한 문제당 적어도 1시간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1시간이 문제가 안 풀리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1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어떤 내공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가능한 한 열심히 좀 도전해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시면은 굉장히 좋고요. 자, 그래도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강사의 프리집을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보시면서 일단 먼저는 이렇게 접근했구나. 어떤 이제 그 전략이 있거든요. 문제풀이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핵심 개념이 있었구나. 그래서 일단 그 핵심 개념과 어떤 이런 전략이 있었구나. 이런 문제 의도였었구나. 그렇게 어떤 문제의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이를 직접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도 해보고 만약 풀렸다면 이제 좋은 것이고, 풀어봤는데 그래도 뭔가 틀렸다. 그럼 이제 왜 틀렸을까? 그래서 강사의 풀이도 함께 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구나. 이런 개념이 부족했고 이런 데 실수했구나. 또 강사는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5개념을 틀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뭐, 전압, 전자기파 전압이 V는 1이 이런 식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전기장 일정할 때만 칠 수 있는 식인데, 전기장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V는 1이 그런 식으로 쓴 그런 경우, 대표적인 그런 경우가 이제 5개념인데, 그런 식으로 문제 어떤 조건하고 다른, 이제 방식으로, 조건과 틀리게 접근해서 틀리는 경우, 그런 5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상외로 많아요, 5개념들이. 막 천차만별이고, 기상천외한 5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질문을 받아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5개념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 한다면 반드시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걸 해결하지 않으시면 그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서 잘못 생각했을까 그 부분들을 반드시 바로잡고 그 풀이를 보면서 혹은 뭐 강사한테 물어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시고 또는 그 5개념을 이제 기록하시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또는 단순 계산으로 틀렸다. 계산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산 틀리면 틀린 거니까. 그렇죠? 계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어떤 기술과 능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디서 틀리지? 왜 실수했지? 그런 분들 잘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강사가 제공하는 그런 풀이 보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르게 계산하는구나.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렇게 습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답을 맞췄을 경우에서도 기쁘죠. 그런 있어서도 그래도 이제 강사하고 그 풀이를 비교해 보시면서 나는 좀 다르게 풀었네. 저렇게 풀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 풀이인가. 그런 것도 비교해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풀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서 실력이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이고,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단순히 푸는 것에 넘어서서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떤 주제가 있고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잘라가면서 문구 하나마다 또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였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기출 문제가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이제 답안 연습하는 것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 2025년도에 A11번 문제 좀 보면은 연락한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스털링 기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볼게요. 문제 보시면 쭉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한다는 거 뭐냐면, 자, 문제 읽어보시면, 열기관 문제이네? 바로 들어오죠. 그쵸? 그 다음에, 1몰이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쵸?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고, 단원자다. 단원자라면 바로 이제 등정 몰비열이 정해집니다. 비열비도 정해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 이상기체란 말이 이제 이상기 상대방식에 적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압력과 온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도표가 지금 압력에 대한 온도에 관한 도표이구나. 근데 저러한 도표는 아직까지 기출관한테 나온 적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프 면에서는 어떤 새로운 유형의 그래프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유형으로도 나올 수 있구나. 그런 것도 파악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 과정들이 등온 정적, 등온 정적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등온 과정과 정적 과정에 관한 어떤 문제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졌습니다. 압력 부피의 온도, 그 다음에 C에서의 온도, 그 다음에 BD에서의 압력 다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보니까, 기측한 1 구하시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의 내부원의 변화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기관의 효율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 문제는 키워드가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하는 문제이구나. 그리고 이제 문제 보니까 등온 과정과 정적 과정에 관한 어떤 내용에 관한 문제였구나. 여기서 이제 이상기 상대방식이 장에 적용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내부의 변화를 물어봤기 때문에 연력가치 1번칙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다양한 이런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키워드들 이런 것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나중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눈에 확 띄거든요. 이런 거구나. 눈에 확 띄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기출문제,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제가 드린 어떤 교재 보시면은 2019년도에 A8번 문제, 2020년도에 B11번 문제, 2023년도에 A9번 문제가 이제 열 기관의 열 효율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출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열기관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가 지속되겠구나 이런 부분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열기관 문제가 지금의 트렌드가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물리에서 제공드린 그 문제에 스털링 기간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 그때 제공드렸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스털링 기간 문제가 기출이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11월 중순 즉 시험 보기 한 2주 정도 전에 최종 정리 특강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그때 제가 드린 자료에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대로 출제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스털링 기간, 즉 등온 등적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제가 문제를 드렸었고요. 역시 열기관의 효율을 계산한 문제, 예, 그다음에 계 전달 열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고, 그래서 사실은 뭐 만약에 이거를 알고서 그대로 이제 풀이를 잘 습득하셨다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기출 분석 4단계는요. 이제 개념을 좀 확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기출에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개념들에 관련된 또 다른 개념이 무엇이 있을까? 또 어떻게 또 다르게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 또 이 문제가 어떻게 또 확장될 수 있는지, 또는 그 문제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또 다시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또 문제가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는 거. 이제 그런 어떤 개념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4단계 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방금 그 기출 문제를 보고서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거는 지금 도표가 PT 도표인데요. 만약 이것이 TS 도표로 나온다면, 즉 온도와 엔트로피 관련 도표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도 한번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단원자가 아니라 이원자 분자라면 어떻게 될까? 예. 그러면 이제 등적 몰비율과 비율비가 달라지겠죠. 예.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한번 볼 수 있겠고, 자, 만약에 다르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A, 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을 구하라 했는데 엔트로피 변화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받은 열을 구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런 부분들, 예,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다르게 변형시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바탕으로 그렇다면 이제 기존까지 기출 문제 보니까 열기관 문제가 되게 중요하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열기관 문제가 있을까? 보면 가솔기관 출제 안 됐거든요. 나머지 다 출제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연도에는 혹시나 가솔기관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기출을 이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총 4단계를 거쳐서 기출을 이제 분석하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도움 많이 드릴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좀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도 기출 분석 강의를 할 텐데요. 그때도 이런 관점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기출의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2025년도 문제, 자, B7번 문제, 심화역학에서 강제진동 문제인데요. 자, 뭐 전주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진동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기출에서는 2005년도에 나왔었어요. 2005년도에 강제진동한 문제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무려 20년 전이죠, 그렇죠? 굉장히 옛날 문제이고, 그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자, 그 뒤로 강제진동 문제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중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강제진동 굉장히 중요하다. 나올 수 있다. 예, 강조 많이 했는데 드디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린 문제가 이건데, 자, 보면은 아주 그냥 똑같죠, 문제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자, 문제가 저는 이제 전화를 가지고 전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얘가 전기력을 받겠죠. 자, 그거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제가 해를 드렸습니다. x에 대한 해는 이거야. x는 d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야. 나머지 이제 d를 구하고 뭐 델타를 뭐 구하는 뭐 그런 방식인데, 형식이 똑같아요. 보시면은 뭐 힘이 주어지고, 뭐 당연히 이제 전기장 주는 힘도 이렇게 되죠. 단지 어느 정도 사인이지만 제가 드린 건 사인인데, 여기서 이제 코사인이랑 그것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의 변위가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이다.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나왔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기출을 분석하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거의
판박이처럼 이렇게 잘 적중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종 정리 자료를 집을 얻었거든요. 혹시나 제 자료를 보셨던 이제 수험생께서는 아마 이 문제는 만약에 이거를 제가 풀이도 다 올려드렸는데 그 풀이를 잘 보시고 했다면 충분히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H번 문제 이건 이제 슈테린 게를라의 실험 문제인데요. 뭐냐면 이제 여기에 있는 슈테린 게를라의 내용이 전혀 없지만 사실은 내용 자체가 사실은 슈테린 게를라 문제입니다. 슈테린 게를라가 이제 스핀을 구분하는 그런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핀을 뭐 지축 성분 스핀을 업인 것과 그다음에 X축 성분 스핀을 또 업인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 슈테른 게를라 실험 통해서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시마가모 그 강의에서 제공되는 문제 중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축 방향의 스핀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X축 방향을 측정하고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슈테른 게를라의 이 실험 자체가 워낙에 중요한 실험이고 또 그와 관련된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것인데 역시 기출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물론 기출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출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출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어떤 예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11번 문제도 이제 마이커스 몰리 마이커스 간섭계 실험인데 그 중간에 지금 여기 쐐기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린 문제 중에서도 중간에 얇은 필름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유사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마이커스 간섭계 실험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어떤 필름이 들어간 문제가 아직까지 출제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것인데 역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기출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학학 문제에서도요, 여기 지금 단순 조화 운동 볼츠만 분포의 문제인데요. 얘는 이제 2차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B9번 문제가 2차원 단순 조화 운동자 진동자 문제였는데 저는 이제 1차원으로 문제 드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1차원만 좀 차이 나고 2차원, 1차원만 차이 나는 것이지 내용 완전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평균 에너지 구하는 거 당연히 평균을 구하려면 이제 분배함수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분배함수 물어본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것도 이제 적중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요것도 사실은 기출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통계학과에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볼츠만 분포는 안 나온 것입니다. 근데 볼츠만 분포에도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기출이 많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문제 드린 것인데 역시 적중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출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철저하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기출 내에서 제 교재도 그렇게 기출 어떤 개념 위주로 만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린 모든 문제가 전부 다 그냥 헛된 문제가 아니라 기출 경향에 맞는 문제들을 잘 엄선했고 아니면 제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하실 때 유익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수험생별 좀 말씀드리면 초수생이다. 경험은 가장 부족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출발선도 똑같습니다. 뭐 베이스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경험은 부족하지만 출발선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정을 하시면 최고인데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 계획대로만 잘 수행할 수 있다면 충분히 처음으로 초수이지만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목표를 좀 높게 잡아라. 그래야지만 그래도 굉장히 효과가 높게 크게 나타납니다. 혹시나 이제 첫 해에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강하게 또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표를 높게 잡는 건 중요하고요. 자,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저돌적인 자세로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저돌적인 자세로 이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좋고요. 자, 여러분들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연간 패키지 수업을 듣는 것을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직강 권장드리고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제 강의에서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게 뭐냐면 이제 카페를 운영할 거거든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할 거고
물론 이제 제가 그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대답하는 그런 이제 일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진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네이버 카페를 또 운영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그런 이제 피드백을 잘 이제 서로 간에 주고받거나 하면서 이렇게 특히나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5개념들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혼자서 고민하시면은 전혀 이득 게 없거든요. 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지만 제가 대답했을 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상상외로 5개념이 엄청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모르는 것들 무조건 물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재수생이다. 가장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1년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많이 쌓아왔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계획을 따라가시면서 루틴화하는 거죠. 루틴을 만들어서 그대로 지속한다면 뭐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경험은 다 쌓으셨고 이미 다 지식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강의를 뭐 연간 패키지 뭐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취약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하셔 들어주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풀이만 당연히 들어가겠죠. 문제풀이만, 그 다음에 모의고사만 들어오셔서, 계속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계속 이제 기출도 많이 풀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런 기출, 분석 과정 있죠. 그걸 계속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개념들을 구조하면서 실력을 점점 단단하게 이렇게 다져가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수생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일단은 좀 사기가 많이 좀 저하된 상태이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라는 거죠. N수생들은 여러 번 실험을 떨어지면서 많은 또 심리적 위축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도 이제 녹록지 않고요. 그렇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철저한 계획에 따라 나의 어떤 그 연약한 생각들, 유혹 같은 것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게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모멘텀만 다 얻게 되면은 여러분 충분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발은 동일하다. 그래서 같이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뭐 가진 거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충실히 달려갈 수 있다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단권화된 노트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 계속해서 회독을 늘려가시면서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시면서 혹시나 이제 부족한 개념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그런 부분들 이제 책을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립해주는 그런 방식의 개념을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일과 병행한다. 자, 제 수업을 듣는 중에 육아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집중력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고대 집중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인간의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강한 집중력으로 치고 나가시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루의 공부량을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2시간, 3시간 이상은 꼭 확보하셔가지고 잠을 좀 적게 잔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이렇게 공부를 공부량을 꼭 확보하시기를 그렇게 좀 바라겠고요. 하루에 3시간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몸이 혹사된다 하더라도 뭐 1년만 좀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이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거 나에게 주어진 하늘이 내려준 절호의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루즈지만 절대 안 됩니다. 루즈 마시고 그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다른 사람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1년 만에 끝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되겠고요. 자, 사실은요 16시간도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시간 이상 해주시고, 그래서 좀 힘들다 치면은 또 몸이 너무 혹사하면 안 되니까 쉬는 시간도 가지셔야 하는데, 가능한 한 다른 사람보다는 기회가 크기 때문에
아무쪼록 좀 많은 학습 기간을 가지시면서 철저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 누구나 편안함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다 본능이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본능이 뭔가 이제 새로운 걸 하고 새로운 도전하고 그런 걸 좀 억제하는 그런 본능이 다 있습니다. 뭔가 안주하려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는데, 자,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 새롭게 나를 치면서, 나를 이제 책짓질하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핸드폰을 멀리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싸움은 핸드폰과 싸움이라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유튜브 한번 보지 하다가 이제 한두 시간 막 3시간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어떤 사람들이 중독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은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일이 막 메일 온 거 다 확인하고 뭐 문자 온 거 다 확인하고 그런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없이 해도 살 수 있어요. 유튜브 안 봐도 살 수 있습니다. 뭐 게임, TV 안 봐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좀 핸드폰을 어떤 강제성을 좀 가지고서라도 핸드폰 끈다든지 뭐 이렇게 방법을 하셔가지고 좀 핸드폰 멀리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저도 TV 안 봅니다. 저도 유튜브 안 봐요. 뭐 쇼츠 이런 거 안 봅니다. 물론 이제 쉴 때 잠깐 이렇게 보는 그런 때도 있지만 뭐 1시간씩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강사는 저도 그런데 왜냐면 저는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없고 왜냐면 또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이제 저는 또 독서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책 읽기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데 이제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멀리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제 커리큘럼을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라 불리는 이제 대학에서 전공 과목에 쓰는 그런 책들이 있죠. 가장 잘 알려진 책은 서웨이, 할러데이, 일반물리 이렇게 두 가지 책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지 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거를 가지고서 처음부터까지 다 일독을 하겠다 불가능해요. 그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너무나 양이 방대하고 이 중에서 이제 주로 기출에 출제된 개념들이 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간 낭비요.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공부하시면 시간 낭비고 여러분들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하고 모르시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강사의 어떤 가이드를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서들은 참고 도서로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하시다가 어떤 개념이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찾아서 좀 깊이 있게 좀 공부하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뭐 처음부터까지 다 읽겠다. 그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심화 과목도요. 뭐 이런 과목들이 이제 주로 이제 대학에서 많이 쓰는 이제 전공 교재들인데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공부하시기는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1년 동안 어떻게 다 하겠어요,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강사가 제공하는 강의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쓴 교재가 있습니다. 필일반물리학 교재가 있는데요. 요건 이제 일반물리 파트에서 한 400 몇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일반물리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위주로 좀 압축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막 내용이 막 건성건성한 거잖아요.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잘 집어넣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임용고시에 경향에 맞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책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충분히 어떤 게 나와도 다 풀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책이 잘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권화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여백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백에다 이제 여러분들 새롭게 얻은 개념들 제가 일부러 A4 크기로 사이즈로 만들었거든요. B5 이렇게 하지 않고 A4로 만들어서 이제 충분히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렇게 임용 시험 준비, 특히 일반 물리학이 가장 요즘에 문제 빈도수가 가장 일반 물리 쪽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물리가. 그래서 저 책을 좀 잘 활용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물리학도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서점에다가 출판하지 않고 이제 학당용 교재로 출판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 3월 전에 출간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심화 과목 4가지 과목들을
필요한 부분을 압축해서 제가 이렇게 쓴 거라서 잘 정리해서 쓴 거라서 이렇게 좀 나중에 활용하셔도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기출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임용 지금까지 24개년 동안 물리 파트 기출 문제를 과목별로, 그다음 목차별로 쫙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편과 그다음에 풀이편 나눠가지고, 풀이도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풀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면은 기출 분석하실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이제 연간 커리큘럼인데요. 그래서 1, 2월은 일반 물리학 이렇게 진행되어주고요. 연력학, 전자기, 광학, 현대물리 이렇게 진행되어주고, 자, 제가 이제 각 기본 강의 때마다 문제를 제공드립니다. 제가 드린 문제는 엄선한 문제들이에요. 쓸데없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임용에 필요한 그런 경향을 맞는 그런 문제를 엄선하고 좀 제가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엄선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 파트에 한 300문제 정도 이렇게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 10주 과정입니다. 그다음 네이버 카페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카페 운영할 거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 채팅방도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 주고받을 수 있고, 뭐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요,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제가 주간 테스트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수요를 좀 제가 물어본 다음에, 그래서 많이 적절한 어떤 선 이상의 학생들이 좀 모이면은 그때 이제 주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간 테스트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격주로 이렇게 할 거고요. 주간 테스트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구나 그런 분들 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구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교재는 이제 제 일반 물리학, 필일반 물리학 교재를 쓸 것이고, 서점에서 북크크 서점에서 주로 이제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목은 3, 4월에 심화 과목 1입니다. 심화 역학, 심화 전자기 이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화 전자기는 이건 조금 선택적으로 여러분들 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한꺼번에 심화 과목 1으로 묶어놨지만 제가 나중에 이거를 좀 분리해서 강의를 나눠서 좀 올려드릴 제공하려고 또 마음 먹고 있거든요. 나중에 좀 보시고요. 그래서 심화 전자기는 조금 선택하셔서 좀 나중에 좀 공부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심화학과 중요하니까 심화학과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150명 문제 좀 드릴 것이고, 심화과목 2는 통계학과,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통계역학은 역시 한 문제 나오는 거라서 좀 스킵 나중에 좀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통계역학은 좀 버리면 아까운 것이 주로 이제 볼츠만 분포에 나오거든요. 근데 볼츠만 분포 문제가 정형화돼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들어주면 좋겠고, 역시 이제 150문제 이렇게 드릴 것이고, 역시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교재는 학당용 교재로 이렇게 심화 물리학 진행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 6월부터는 제가 기출 분석 강의를 진행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도 제 교재를 좀 미리 사셔서 미리 이렇게 좀 미리 풀어보시고 이렇게 미리도 분석해보시고 하시다가 기출 분석 이 수업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도대체 이 강사의 의도가 뭐냐, 이 출제 요원의 의도가 뭐냐, 그리고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있느냐, 그리고 답안 작성이 게 중요하거든요. 답안 작성법도 같이 함께 보면서 이렇게 기출 문제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자, 마지막 7, 8월은 이제 단원부 문제풀이 진행할 거, 총 8회 진행할 것입니다. 이때도 한 200문제 정도 제가 드릴 것이고, 엄선한 문제 드리면서 역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풀어보시면서 또 5개념 같은 거 다 잡아주시고, 또 저한테 이제 답안지 주시면 제가 또 첨삭도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90월에 이제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8회 진행될 것이고, 역시 첨삭 제공되어주고 뭐 해설 다 들어줍니다. 자, 마지막 11월에는 제가 최종적인 특강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올해도 한 2문제 맞췄거든요. 완전 똑같은 문제 2문제 맞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출 너무나 많이 분석을 해봐가지고 이제 좀 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에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엄선해서 제가 문제 위주로 이렇게 최종 정의를 특강을 드리는데, 그분들 여러분들이 이거 올해 이제 무료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26년도 대비도 이제 무료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거 들으셔서 그냥 이렇게 보셔서 그냥 바로 시험장에 가셔서 그냥 마지막에 딱 이렇게 보고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 특징은
올해 그러니까 2026 노트 대비 특징이 뭐냐면 이제 주간 테스트 진행할 거다. 몇 명 안 모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적당히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제가 좀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서 적당히 이제 모이게 되면 테스트 진행하면서 뭔가 자기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내부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별로 질문,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카페니까 신속하게도 자료 같은 것도 제가 전달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혹시나 뭐 고민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또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 상담하는 그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는 이제 실시간 질문 답변을 제가 받을 것인데, 자 이거 뭐 작년 이었는데, 자, 어떤 분께서 어떤 합격자 분께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제 합격평을 아주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거의 막바지에 이제 질의 응답할 수 있는 단톡방을 진행했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됐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또 뭐 오픈 채팅방에 질문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대충 하지 않거든요. 예, 아주 철저하게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지 그런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잘 모르겠구나, 이 부분에 오개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잘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잘 건드려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답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고요. 오개념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오개념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오개념들을 잘 없애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잘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잘 드리니까. 그래서 완전 이해했습니다. 이게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빅토리 비포 파이트,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 여러분들 모든 임용고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꼭 합격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